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1953년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저귀 수거하는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죠.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시간만 있으면 아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에서는 대세가 야구였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록 좋은 자석은 아니었지만 많은 야구 게임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학생은 운동에 몰두해서 야구, 농구, 그리고 미식축구까지 열심히 했죠. 빈민가 브루클린 밖으로 나갈 탈출가 오직 스포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카네지 고등학교에 드디어 미식축구팀이 생겨나자 그는 돈을 빌려서 산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5,700명 전교생의 영웅인 쿼터백이 되는 거죠. 미식축구에서 가장 날쌔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최고의 선수가 바로 쿼터백이죠. 그는 막강한 인기로 캠퍼스의 빅맨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노던 미시간 대학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언젠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그를 북미시간 대학 축구팀 선수로 스카우트해서 그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 장학금은 가난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빈민촌 브루클린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후에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 매장에 취직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가난한 유대인 청년은 64개국에 23,187개의 매장을 거느린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경영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혀야 할 과제가 참 많지만 아이의 운명을 가늠하는 운명적인 조건은 바로 자존감일 것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는 능력이죠. 하브르타만큼 중요한 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의 교육법, 이 자존감을 위한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에 남보다 뛰어난 특기, 예를 들자면 음악이나 스포츠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했던 하워드 슐츠가 운동을 못했더라면 그에게 대학의 문턱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운동으로 가난한 시절 자존감을 얻고 학교 최고의 스타가 되며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티켓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피아노나 그림 혹은 운동을 가르칠 때 이것이 또 아이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좋아서 평생을 즐기는 취미를 조금 일찍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지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음대 가라 이러면 피아노는 짐이 되고 맙니다. 아이가 평생 즐겁게 취미로 하도록 투자하는 것입니다.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 취미는 사치나 낭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남보다 뛰어난 장기를 갖는 것은 아이의 평생을 풍성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저희 집 아들은 5살부터 피아노를 쳤는데요. 몇 년 치더니 죽어도 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무슨 음악을 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기타를 치고 싶다고 해서 기타를 이제 레슨을 받아 지금은 뛰어난 기타 연주를 합니다. 또 작은 아들은 배우라는 피아노는 안 하고 드럼을 배우겠다고 고집해서 하는 수 없이 드럼을 사주고 레슨을 시켰죠. 저희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드럼에 기타에 쿵쾅쿵쾅. 남편은 유감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면 다른 집 아이들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고상하게 이렇게 연주하는데 우리 집은 기타에 드럼에 온 집안이 웬 딴따라. 그러나 취미란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독서. 독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하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사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진 아이,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집 작은 아들은 아주 특별한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교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각종 다양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불려다녔죠. 학 과목의 F는 2-3개 기본으로 깔죠. 그래도 성적표를 당당하게 가져옵니다. 아들은 엄마
나는 F는 받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독서를 많이 해서 어휘력이나 독서 수준은 높았지만 죽어라고 공부를 하지 않았고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 당연히 대학에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서 일을 해서 그 집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배배 꼬이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죠. 하루는 대학 다니는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동생을 금요일 오후에 비행기를 태워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주말에 버클리 대학, 스탠포드 대학, 데이비스 주립대를 방문해가지고 이 대학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가 12학년, 즉 고등학교 졸업반 봄이었는데요. 돌아와가지고는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SAT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요. 학교 내신 성적이 너무 낮아서 갈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다행히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는 내신 성적 혹은 SAT 성적 중에 한 가지만 내면 된다고 해서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학으로 갔죠. 12년 동안 숙제 안 해, 공부도 안 해, 과연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들은 변화돼 갔습니다. 결국 UCLA로 편입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동부에 있는 명문대 법대를 갔죠. 공부는 안 했지만 방대한 독서를 해서 늘 자존감이 충만했고 결국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힘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권장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8남매를 자율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항상 우리를 부르셔서 너 계획이 뭐냐? 혹시 실패할 경우에 대안이 뭐냐? 하고 물으셨죠.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치시나 왜 실패의 대안을 생각해야 하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아버지의 질문이 제 인생을 성장시켰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정이니 실패를 해도 바로 제 탓이고 최악의 경우를 미리 숙지했기에 충격이 좀 완화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것처럼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혹시 만일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많은 조언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제가 조언을 했다면 지금은 두 아들에게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참 극성스러운 어머니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극성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나치게 아이를 통제하면 의지가 강한 아이는 부모님과 부딪혀 크게 불화를 겪게 됩니다. 반대로 강하게 통제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순한 아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착한 범생이라 문제가 없지만 대학 가면서 자존감 결여로 점점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죠. 유대교육과 한국교육의 가장 치명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자녀교육은 부모가 주도하여 자녀를 끌고 간다면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가 주도하고 부모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자율적이고 자존감 높게 키우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또 실패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의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고 혹 실패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자존감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상적 근거는 바로 키두시 하셈. 이 키두시 하셈이란 그 이름을 높이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은 남이 업신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나치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유대인이 기도 복장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학살당한 동료의 시체가 있고 뒤에는 독일군들이 비웃고 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자신을 귀히 여기며 다시 일어날 위대한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프로젝트 3가지. 첫째, 8살 이전에 확실한 장기를 키워 내 아이의 길을 팍 살려준다.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를 하여 아이가 지적 자존감을 갖게 한다. 셋째,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고 절대 부모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는다. 혹 우리의 아이가 벌써 20년 가까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고 해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긍정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존감은 어느 연령일지라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절대 아이보다 먼저 가지 않고 아이 곁에 천천히 발걸음을 맞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모두 감당해내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로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